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행복하고 만족스러우며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노후를 최대한 즐기기 위해 꼭 필요한 건강, 재정적 독립,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년을 인생에서 가장 보람있는 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팁과 통찰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기서 배운 내용은 수명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그 기간에 활력 있는 삶을 더하고 존엄성, 기쁨, 목적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벨 활성화를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제가 귀중한 교훈을 계속해서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영상의 주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 영초에 댓글을 달아 제가 어떻게 개선하고 더 나은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제 시작해보자. 노년기에 행복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정으로 생각해 보기 위해 잠시 멈춰본 적이 있습니까? 만족스러운 노년의 비결은 값비싼 치료나 복잡한 일상에 묻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리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일상의 선택에서 발견됩니다. 매일 아침 강하고 유능하며 자신을 돌볼 수 있고 건강에 수반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노후를 보내는 기쁨을 그려보세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활기차고 자급자족하는 삶을 누리는 진정한 열쇠는 신체적 건강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균형에 있습니다. 결국 건강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고 집을 청소하고 심지어 자녀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다는 데에는 어떤 자부심과 형언할 수 없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귀하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삶에 참여하는 능력은 당신에게 힘을 실어주고 깊은 성취감을 주는 목적의식을 제공합니다. 아직도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고 이 강의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하나를 댓글로 달아 여러분이 여전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손으로 준비한 간단한 집밥을 즐기는 것과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여 요리하는 것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마음의 평화는 값진 것입니다. 화려한 다이어트에 빠지거나 호화로운 휴양지로 탈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과 행복으로 향하는 진정한 길은 훨씬 더 접근하기 쉽습니다. 이는 매일의 운동을 통해 몸을 가꾸는 것부터 시작되며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기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변하고 건강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체력 저하는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매일 좋은 점을 선택하고 분노와 억울함을 버리는 것이 가장 강력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은 진정으로 짐을 가볍게 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스트레스와 걱정을 덜어줍니다. 맑은 정신과 행복한 정신으로 우리의 몸이 반응하여 더 오래,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면서 오는 지혜를 받아들이자.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건강을 돌봄으로써 우리가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번영한다는 것을 알고 매일 목적과 기쁨을 가지고 살기로 선택합시다.
지금은 의존에 대한 두려움 없이 빛나고 완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시간입니다. 건강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즐겁고 자급자족하는 삶의 비결은 당신의 손안에 있으며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간단합니다. 잠금을 해제할 준비가 되셨나요?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하고 앞으로의 황금기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심오한 평화와 행복을 발견합시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나빠지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약해지면 그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바로 자녀와 배우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필요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본의 아니게 우리를 무시하여 노년기에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노인들에게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날 점점 더 많은 노인들이 열정과 기쁨으로 은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춤을 추거나 친구와 함께 하이킹과 여행을 떠나거나 서예, 독서, 정원 가꾸기를 통해 집에서 평화를 찾는 등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데서 오는 활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활력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행복을 키우고 잘 먹고 푹 자고 몸에 합당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간단한 습관은 만족스러운 삶의 초석인 신체적 건강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구축합니다. 당신의 몸은 최대한의 보살핌을 받을 가치가 있는 보물입니다. 좋은 기분을 유지하고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분노를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몸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의존에 대한 두려움 없이 노후를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단지 자신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값진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독립적인 삶의 기초는 물질적인 부나 사치스러운 안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꾸는 일상의 습관과 사고방식에 있습니다. 긍정적인 전망, 규칙적인 신체 활동, 균형 잡힌 식단은 웰빙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집중함으로써 귀하는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계속 즐기고 가족의 삶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정말 최고의 축복입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요리, 쇼핑, 기쁨을 주는 취미 활동 등 이러한 독립성은 목적 의식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를 강화시켜 줍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의 자급자족과 삶에 대한 열정을 깊이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받아들이면 긍정적인 태도가 진정으로 최고의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분노를 줄이고 삶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단순한 즐거움에서 기쁨을 찾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마음과 건강한 몸은 함께 가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오늘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고 당신의 노년이 진정한 황금빛이 되도록 하세요. 계속해서 명확하게 삶을 헤쳐나가면서 예리함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명심하십시오. 왜 일부 노인들이 금융사기와 건강제품 계획의 희생양이 되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사실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계심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지혜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워지고 속임수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약간의 부주의로 인해 그들은 모호한 금융상품이나 건강보조식품에 투자하도록 설득될 수 있으며 때로는 전체 저축 비용을 희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사기를 당한 후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나 가족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70세 이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과도한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변덕에 동조하기 위해 혼란스러운 척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결코 자신이 정말로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해 명확해야 합니다. 당신의 예리한 마음은 당신의 신뢰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최선의 방어입니다. 계속해서 인지하고 정보를 얻으면 이러한 일반적인 함정으로부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여 저축과 복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기가 놀라울 정도로 교묘해진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노인들이 경계심을 갖고 충분한 정보를 얻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부도덕한 기업들은 노인들의 감정과 신뢰에 호소하는 전술을 사용하여 노인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들은 종종 진정한 관심이라는 미명하에 무료 선물, 정서적 배려, 정기적인 모임, 감사 행사를 통해 순진한 개인을 유혹합니다. 이러한 사기 행위는 귀하의 건강, 소득 및 타인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일단 이 정보를 얻으면 그들은 다양한 건강 제품, 종종 불필요하고 가격이 비싸며 때로는 해로운 제품을 구매하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인식과 주의입니다. 주변 환경을 염두에 두고 원치 않는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의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꾼은 무료 건강검진, 전문가 상담, 공식 사업장 외부에서 개최되는 단체 여행 등의 겉모습 뒤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잘못된 안정감으로 유인하고 궁극적으로 당신을 속여 저축한 돈을 낭비하고 감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황폐화시키는 구매를 하도록 주의 깊게 설정된 함정입니다. 이러한 약탈적인 전술로부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려면 최신 정보를 얻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기 어려울 만큼 좋아 보이는 제안, 특히 공식적인 뒷받침 없이 제공되거나 인정받는 사업장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제안은 피하세요. 이러한 일반적인 사기에 대해 스스로 교육하는 것은 재정을 보호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것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정보를 갖고 경계심이 강한 개인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므로 똑같이 중요합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혼란스러운 척하는 것이 때로는 현명할 때도 있지만 절대 혼란스러워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신뢰와 취약성을 악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를 기울이고 당신의 안녕을 보호하십시오. 귀하의 정신적 예민함은 이러한 사기에 대한 최선의 방어책입니다. 더욱이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재정적 독립의 엄청난 가치를 고려하십시오. 노년기에 재정적으로 자립한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재정 관리에 따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편안하게 생활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노년기의 경제적 자립은 단지 돈이 충분하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는 귀하의 가치와 필요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율성과 능력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비디오를 시청하고 계시고 이 강의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2개의 댓글을 달아 여러분이 여전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는 노인들에게 재정적 자립의 중요성에 대한 심오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는 자신의 돈을 관리하는 것이 어떻게 가족 관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재정적으로 독립하면 자녀의 부담이 줄어들어 자녀가 부모의 안녕에 대해 걱정하는 스트레스 없이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계속할 수 있으므로 자존감도 강화됩니다.
결국 경계심을 갖고 정보를 얻고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것은 단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단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노년을 존엄성, 평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자신을 교육하고 웰빙을 보호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만족스럽고 독립적인 노년을 누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쓸 수 없는 돈이 있는 것은 두렵지 않다고 흔히들 말하지만 재정적 안정 없이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두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에게 부양을 의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지속적으로 재정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채나 실업과 같은 어려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과 일부 저축을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이 노인들에게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존엄성과 독립심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집을 소유하면 보안과 자유가 한 단계 더 높아집니다. 다른 사람의 지붕 아래 사는 불편함이나 자녀의 삶에 부담을 주는 것 같은 느낌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일정에 맞춰 살금살금 움직여야 한다는 느낌 없이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 수 있는 자율성을 제공합니다. 노년기가 속도를 늦춰야 하는 시기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직 앞으로 수십 년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재정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지 자금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보장하고 돈이 가족 내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노년기의 재정적 독립은 단순히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고 가족 내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연로한 부모가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으면 이미 재정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자녀의 잠재적인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성은 부모가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게 하며 가족 내에서 건강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집을 가지면 이러한 독립성이 더욱 강화되어 자녀의 환대에 의존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 재정을 현명하게 관리함으로써 금전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보다 지지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가족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화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재정적 자립이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를 위한 평화와 존중으로 이어지는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재정적 독립 외에도 자녀와 개방적이고 갈등 없는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왜 일부 노인들은 자녀 및 손주들과 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누리는 반면 다른 노인들은 갈등과 거리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관계를 변화시키는 열쇠는 적응성과 공감에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과거에 대해 생각하거나 젊은 세대에게 맞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화에서 자신이 싫어하거나 무시당한다고 느낍니다.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과 완고함이 우리의 상호작용에 스며들어 의사소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노인들은 적응하고 공감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손주들, 심지어 자녀들과도 돈독한 관계를 구축하려면 단순히 옛날을 회상하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현재의 정서적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당신의 손자들이 당신을 잘 대해주어야 합니까?
속담처럼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일시적입니다. 신뢰를 얻고 독립성을 유지하려면 그 대가로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정서적 지원은 엄청나게 강력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어려울 때 힘을 주고 잔소리하거나 불평하는 대신 귀를 기울이면 가족 내 역동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안정과 사랑의 원천이 되는 데 집중함으로써 더욱 조화롭고 지지적인 가족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적응력과 공감의 힘을 잊지 말자. 현재와의 연결을 유지하고 정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자녀 및 손주들과 더욱 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적 독립과 결합되어 우리의 노년이 평화롭고 품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쁨과 성취를 가져오는 의미 있는 연결로 가득 차도록 보장합니다. 정서적 지원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큼 간단할 수도 있고, 가장 필요할 때 격려와 지혜의 말을 제공하는 것만큼 심오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들이 자녀와 손주들의 경험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고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줄 때, 이는 관련된 모든 사람의 독립심과 더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뢰와 존중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관계에 가져오는 가치는 과거에 집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현존하고 지지하는 능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이러한 원칙을 받아들임으로써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으며 나이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기여하는 안정성, 사랑, 정서적 지혜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장기적인 관계의 심오한 가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시간의 시험을 견뎌낸 관계와 나중에 형성된 관계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70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력이 넘치는 난이라는 나이든 여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전기 스쿠터를 타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가고 식료품을 사고 요리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등 모든 일을 배우자를 돌봅니다. 그녀의 하루는 힘든 일로 가득 차 있지만 일상을 이야기할 때 목소리에는 뚜렷한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 이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나요? 우리가 평생 동안 형성하는 깊은 유대감에 대해 무엇을 밝혀주는가? 저는 70세가 넘었습니다. 아직도 전기 스쿠터를 타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가고 식료품을 사고 요리하고 세탁과 청소를 하고 배우자를 위해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동안 배우자는 인생을 즐긴다. 피곤합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나요? 그녀의 말투에 담긴 자부심은 신체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의 정서적 연결과 공유된 역사를 통해 그녀에게 깊은 성취감을 제공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배우자, 특히 수십 년 동안 인생의 동반자였던 배우자가 있다는 것은 육체적인 도움을 넘어서는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옆에 있어준 누군가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위로입니다. 배우자가 육체적인 일에 많은 기여를 하지 못하더라도 당신과 함께 여행하십시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매우 귀중합니다. 평생에 걸쳐 형성되는 이러한 정서적 유대는 노년의 결합에는 종종 부족한 것입니다. 노년의 부부는 서로 우정과 편리함을 찾을 수 있지만 수년간의 공유된 경험, 투쟁, 승리를 통해 구축된 깊은 감정적 연결을 종종 놓치게 됩니다. 평생의 파트너십을 통해 형성된 이러한 유대는 나중에 형성된 관계에서 쉽게 대체되거나 복제될 수 없습니다. 노년의 결합은 위안을 줄 수는 있지만 원래의 부부가 공유하는 것과 같은 깊이의 감정적 친밀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A 이야기는 원래의 파트너십과 나중에 형성된 파트너십 사이의 심오한 차이점을 상기시켜줍니다.
이는 인생의 폭풍우를 함께 헤쳐온 관계의 독특한 가치를 말해줍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와 함께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구축했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자부심과 성취감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관계를 성찰하면서 엘의 이야기가 평생 유대의 지속적인 가치와 그들이 가져오는 독특한 목적의식과 자부심에 대한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는 같은 숲에 세라 재난이 닥치면 날아간다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은 인생의 폭풍우를 함께 이겨낸 원래의 커플들 사이에서도 관계의 취약성을 반영합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면 가장 헌신적인 파트너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열정보다는 필요에 의해 함께 모이는 노년의 커플들이 종종 초원과 같은 감정적 강렬함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애쓰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들 커플에게는 안정성이 가장 요구되는 특성, 즉 예측할 수 없는 사랑의 바다를 평생 항해한 후 안전한 항구가 됩니다. 첫 아내를 잃고 홀로 딸을 키우게 된 이웃 남자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가 말년의 동반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믿고 재혼을 권했습니다. 그는 소개를 통해 현재의 아내이자 아들도 있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알고 지낸 지 불과 한 달 만에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들의 결합은 깊은 감정적 연결보다는 편의성에 더 가깝다는 것이 분명하다. 사랑과 공유된 역사가 기초였던 첫 결혼과는 달리 이 새로운 관계에는 따뜻함과 성취감이 부족합니다. 그는 예전만큼 행복해 보이지 않으며 특히 노년의 결합이라는 맥락에서 인생은 사랑의 불꽃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보다 실질적인 합의에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엘의 이야기는 장기적인 관계의 심오한 가치를 강조하면서 가슴 아픈 대조를 제공합니다. 70세가 넘은 그녀는 배우자를 돌보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평생 공유된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깊은 감정적 유대와 상호 지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원래의 관계는 필요에 따라 탄생한 노년의 결합에는 종종 부족한 독특한 안정감과 연결감을 제공하는 보물입니다. 인생 후반기에 형성된 관계는 편리함과 동료애를 제공할 수 있지만 오랜 파트너십의 특징인 감정적 애착의 깊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수년간의 사랑과 공유된 경험을 바탕으로 구축된 결혼을 정의하는 열정적인 관계라기보다는 노년기에 돌봄을 제공하고 가사 책임을 공유하고 동료애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에 더 가깝습니다. 첫 번째 아내를 잃은 후 재혼한 남자가 이러한 역동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제 그에게는 파트너가 있지만 한때 느꼈던 깊은 감정적 성취감은 눈에 띄게 사라지고 실질적인 준비로는 채울 수 없는 공백이 남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요한 진실을 강조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가치를 가져오지만 수년에 걸쳐 쌓아온 관계의 풍요로움은 쉽게 대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년간 기쁨과 고난을 공유하면서 형성된 깊은 감정적 유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들은 편의에 기반한 노동조합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독특한 종류의 행복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관계를 탐색할 때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러한 장기적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육성하도록 격려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진정한 가치가 더욱 분명해진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또 다른 맥락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호기심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독립성과 자신감을 유지하면서 복잡한 현대 생활을 쉽게 탐색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노인들에게 이는 단순한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이는 평생 학습을 통해 가능해진 현실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기술을 배우고 적응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귀하 또는 귀하에 사랑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진화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호기심과 배우려는 의지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든, 최근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얻든, 새로운 취미를 배우든, 학습 행위는 정신을 예리하게 유지하고 정신을 젊게 유지합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실용적인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둔 이러한 삶의 접근 방식을 통해 노인들은 독립성과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취감과 목적의식을 키워 나이가 성장과 적응력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이야기는 올바른 태도를 가지면 우리가 몇 살이 되었든 우아함과 탄력성을 가지고 삶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헤쳐나갈 수 있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상기시켜줍니다. 우리 자신의 삶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평생 학습의 원칙을 받아들입시다. 호기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주변 세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웰빙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강력한 모범이 됩니다. 독서는 진정으로 진보로 가는 관문입니다. 이는 모든 연령대에서 여전히 관련성을 유지하는 시대를 초월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많은 노인들은 길을 잃은 느낌을 받거나 표지판을 잊지 못하거나 가야 할 곳을 탐색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학습하고 적응함으로써 날카로움을 유지하는 능력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독립성과 자신감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우리 일상생활에 더욱 통합되면서 특히 그렇습니다. 노인들에게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결제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천문학이나 지리와 같은 복잡한 주제를 깊이 탐구할 필요는 없지만 사회적 방법이나 여행 팁을 배우는 등 실용적인 기술을 습득하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잡담을 나누기 위해 휴대폰을 사용하는 대신 평판이 좋은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공과금을 지불하는 방법, 약속을 관리하는 방법, 심지어 새로운 취미를 탐색하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자급자족을 유지하고 주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도록 원활하면서도 힘을 실어주는 오늘날의 빠르게 발전하는 세계에서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고 배우는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노인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지런히 학습하는 것이 개인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정보에 액세스하고, 결제하고, 일상 업무를 관리하는 등 현대 기술을 따라잡음으로써 노인들은 더욱 쉽고 자신있게 주변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주제를 마스터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일상생활을 더 단순하고 관리하기 쉽게 만드는 실용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출처를 방문하고 공과금 납부 등의 업무를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면 노인들은 타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율성을 유지하며 보다 원활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 내용은 지속적인 학습과 실용적인 기술의 최신 정보를 유지하는 것에 엄청난 가치입니다. 삶을 단순화하고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연로한 사람들이 단순한 대화 이상의 용도로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격려하면 일상 활동에서 필요한 자신감과 편안함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독립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는 세상에서 연결 상태를 유지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기술의 영역을 넘어 노년을 충족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취미를 갖는 것입니다. 취미가 있으면 인생은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어떤 노인들은 생명력과 활력이 넘치는데
어떤 노인들은 점점 사라져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그 비결은 유전학이나 의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단순하고 훨씬 더 즐거운 것, 즉 취미와 열정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정원 가꾸기, 그림 그리기, 독서, 악기 연주 등 당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당신의 인생에 몇 년을 더하고 인생을 더 연장하는 방법을 발견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취미는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목적의식과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행복을 가져오는 활동에 참여하면 정신이 날카로워질 뿐만 아니라 신체적 웰빙에도 기여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며 전반적인 건강이 증진됩니다. 취미는 단순한 오락 그 이상입니다. 취미는 우리를 열정과 관심 분야에 연결시켜주는 생명선입니다. 노인들에게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사회적 관계를 조성하며 삶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관심을 키우면 노인들은 새로운 활력과 기쁨을 발견하고 노년을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의 열쇠는 삶의 단순한 즐거움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취미를 받아들이고 기쁨을 주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노년을 목적, 열정, 활력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이제 취미가 어떻게 우리 삶에 몇 년을 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몇 년의 생명을 더해 매 순간을 소중하게 만드는 열쇠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70세에는 격렬한 운동이 더 이상 실용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공원에서 춤을 추는 것조차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노인의 경우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므로 마작게임과 같은 활동이 덜 이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을 풍요롭게 해주는 취미를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인들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취미를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스, 그림 그리기, 노래, 낚시 등 즐거움과 편안함을 주는 활동이든 가장 좋은 취미는 개인의 취향과 신체적 능력에 맞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도 장난스러운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상실감을 느끼며 활동적인 직업에서 손주 돌보기와 같이 간병 중심의 역할로 전환하면서 삶에 대한 열정이 약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부 노인들이 한때 좋아했던 활동에 참여하거나 놀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꺼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진지해져야 한다는 공통된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장난스럽고 밝은 마음을 가진 노인이 되는 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젊었을 때 짊어졌던 짐을 버리는 법을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어렸을 때 시도하기를 주저했던 것들을 탐색하고 즐길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놀이는 자신감과 기쁨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난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노인들이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필연적으로 신체적 쇠퇴, 자신을 돌보는 능력 감소, 심지어 사회적 지위의 변화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적응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정신적 자극이나 편안함의 부재는 심리적 문제로 이어져 신체적 질병을 악화시키고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활동에 참여하면 뇌를 훈련하고 민첩성을 유지하며 기억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건강에 필수적인 폐활량과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특히 그룹 활동에 참여하면 노년기에 만연할 수 있는 외로움을 극복하고 동료애와 소속감을 갖게 됩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놀이가 노인들이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신적 명료함을 유지하면 장수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장수 노인들은 자신만의 놀이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빨대로 비눗방울을 불고 그 색깔에 매료되어 기쁨을 찾았던 유명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을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학자 유진 유엔은 자신을 연주의 대가라고 부르며 연주를 두 번째 직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젊은 사람들과 같은 열정으로 컴퓨터 게임, 블로그 작성, 퍼즐 풀기 등 현대적인 취미에 종사했습니다. 성량이 없는 사람은 취미가 있는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없다는 옛말이 있다. 이는 노년기 취미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핵심 요소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취미가 있는 노인들은 풍부한 경험, 기쁨, 유쾌한 정신을 관계에 가져오기 때문에 친구가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도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고 이 레슨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래 4개의 댓글을 달아 여러분이 여전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결론적으로 노년기에 취미를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만은 아니다. 이는 만족스럽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쇠퇴는 불가피하지만 좋아하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기쁨과 자신감은 이러한 영향을 상쇄하여 노년기를 지속적인 성장, 행복, 의미 있는 연결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체스, 그림, 노래, 낚시와 같은 취미 또는 블로그나 게임과 같은 현대적인 오락은 정신을 예리하게 유지하고 정신을 정게 유지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방법 이상의 것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동료애와 목적의식을 제공하며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노년기에 수반될 수 있는 외로움으로부터의 휴식을 제공합니다. 비눗방울 불기 같은 단순한 즐거움을 누린 과학자 아이작 뉴턴, 게임과 블로그 같은 현대적 취미를 받아들인 경제학자 유진 위안처럼 장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심오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활동적이고 즐겁게 지내는 것은 실제로 더 길고 더 만족스러운 삶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진지하고 내성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개방적이고 유쾌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장난스러운 정신을 키우고 새로운 경험을 포용함으로써 노인들은 새로운 자신감과 기쁨을 발견하고 매일을 모험과 발견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정게 유지하고 정신을 집중시키는 것은 삶에 대한 이러한 개방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배들이 계속 놀고 계속 발견하고 최고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여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기쁨 추구는 시대를 초월한다는 것을 증명합시다. 취미 외에도 노년을 잘 살기 위한 또 다른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넓고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노화가 완고함, 괴로움, 소심함과 부당하게 연관되는 경우가 많은 이 세상에 이러한 개념에 도전하는 강력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넓고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삶의 불완전함을 포용하고 차분하게 수용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삶과 관계에 접근하는 방식을 성찰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는 노화에 대한 희귀하고 귀중한 관점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편협해지거나 짜증을 내는 대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노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자녀를 얕잡아 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수입에 대해 불평하지 않으며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매 순간을 선물로 여기고 현재를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간으로 여기며 하루하루를 침착하게 살아갑니다.
노년이 되면 기질이 작아지고, 관점이 작아지고, 마음이 작아져서 화를 잘 내고, 완고하고, 불합리해진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러나 노인이 이러한 경향을 극복하고 열린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는 드물고 귀중한 특성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갈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상황에서 평화를 찾습니다. 그들은 만족감과 넓은 관점을 가지고 삶에 접근하며 이를 통해 하루하루를 완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노소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우아하고 행복하게 나이 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합니다. 넓은 마음과 열린 마음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존엄성과 기쁨, 평화를 가지고 인생의 노년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버리고 현재의 순간을 받아들이고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경험에서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여정을 생각해 볼 때 이 이야기가 넓은 마음으로 살고 수용과 은혜로 하루하루를 받아들이고 현재에서 기쁨을 찾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이제 막 탐구하기 시작했든 수년 동안 살아왔든 개방성, 장난기, 존재에 대한 차분한 수용을 통해 삶에 접근하는 것에는 항상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매일매일을 진정으로 최고의 날로 만드는 평화와 성취감을 느끼며 우아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과 정서적 지원은 실제로 우리 자녀 및 손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초석입니다. 불평보다는 이해심과 적응력, 정서적인 힘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양육적이고 긍정적인 가족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상호 존중과 지원은 우리 삶의 따뜻함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가족 유대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취미와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삶의 풍요로움을 더해주며 우리에게 목적의식과 기쁨을 선사합니다. 정원을 가꾸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단순히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등 이러한 활동은 우리의 정신을 예리하게 유지하고 기분을 고양시킵니다. 그들은 또한 노년기에 종종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는 외로움을 퇴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욱이 삶에 대해 폭넓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전반적인 웰빙에 필수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비교를 피하고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여기면 우리의 행복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현재에서 기쁨을 찾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통해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삶의 아름다움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노년기에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는 비결은 거창한 몸짓이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리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선택에서 발견됩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고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긍정적인 전망을 배양함으로써 우리는 노후를 평화와 기쁨, 성취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을 취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면 나인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제로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귀하의 피드백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시간을 내어 생각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의사소통, 정서적 지원, 취미, 그리고 노년기의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탐구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우리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강력하고 양육적인 관계를 육성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웠으며 자신의 삶에서 실천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었거나 영감을 주었다면 유튜브 채널을 좋아요하고 공유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귀하의 지원은 우리에게 세상을 의미하며 귀하에게 귀중한 콘텐츠를 계속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